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석 이명박재단 사무국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반갑습니다. 확실히 좀 이렇게 이슈 추적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이제 그 이 전승절 그 열병식 이런 이 행사가 언론에 산발적으로 그때그때 조금 다소 이제 논란이 될 만한 충격적인 것들을 다룰 수밖에 없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함의하고 있는 앞으로 이제 신냉전을 야기한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로 종합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는 그런 큰 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저희가 너무 좀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좀 뭐랄까요 단편적으로 전달을 해드린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국장님이 계시니까. 예, 근데 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방송에서 뭐 또 수정을 해야 될 게 있다면서요. 예. 제가 그 지난주 방송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2008년 미국을 네. 방문했던 일 말씀드렸었죠. 부시 대통령 만났을 때죠. 예. 예. 근데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에게 개목걸이하고 개뼈다귀를 선물했다. 아, 예. 그 반려견 그 이름이 반이라고. 예, 바니. 예. 예. 부시와 이제 그 영부인 로라가 네. 그 반이라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네. 그 강아지한테 선물을 한 거죠. 그렇죠. 어차피 그 두 사람이야. 부시 대통령이나 로라 부시 같은 여사나 다 뭐 없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주변에서는 그래도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좀 우려가 있었는데 예. 어쨌든 선물을 하니까 네. 이 부시와 로라가 엄청나게 기뻐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근데 예. 대통령께 여쭤봤더니 네. 이게 대통령께서 이 선물을 마련해서 주신 게 아니라 예. 김윤옥 여사께서 이제 이 선물을 마련해 갖고 네. 로라 여사한테 줬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T냐 F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뭐 어머니에 대한 그 이제 시 같은 거 쓰실 때는 F인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이런 모습 보니까 F도 있는 것 같다 했는데 F는 여사님이었군요. 역시 여사님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 방송 끝나고 혼났습니다. 지인한테. 왜요? 제가 그 MBTI에서 T는 일을 잘하고 네. F는 일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아니 왜 그렇게 일반화를 시키냐고 각자 적성에 맞는 일이 있지 않냐고. 예를 들어서 문 PD님이나 아니면 방송에서 일하시는 그런 PD나 뭐 이런 분들 뭐 드라마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F가 훨씬 잘하고 직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정부 일, 즉 뭐 이렇게 정책을 수립하고 실적을 내고 이런 일에는 이제 T가 좀 그렇죠. 아무래도 좀 적성에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정책 일을 하다 보니 그냥 T가 잘하고 F는 일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혼났어요. 그래갖고 그것도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일해 오신 필드에는 사실은 T가 적합하긴 하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 사과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거 준비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이 팩트가 아니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실 이슈화장창이 지금 한 3, 4년 이렇게 그 하고 정도 됐죠. 그 정도 됐는데 이렇게 수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은 뭐 별로 그냥 굳이 바로잡지 않아도 되는데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님에 관한 칭찬 얘기도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칼 같아요. 그거 사실 아니라고. 그거 칭찬받을 일 아니라고. 그런 일 실제로는 없었다. 특히나 그 왜 우리 영웅시대 한동안 많이 영웅시대 할 때 좀 약간 드라마에서 엄청난 미화가 많이 됐었잖아요. 드라마에서 좀 이렇게 끼워 넣은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은 뭐 이건 팩트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 좌파 진영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 것 같은데. 아니 뭐 팩트만 말씀드려도 이미 충분하니까. 충분한데. 자신감이군요. 본격적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전승적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중국을 이제 방문했죠. 그리고 시진핑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았다고 해요. 그렇죠. 이게 과거 김일성도 마오의 네 번째 수준에 이렇게 해당했는데 그게 처음이에요. 이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이 열병식을 할 때는 그 중국 국가주석이 가운데 서고 이쪽에는 이제 중국 그 공산당 인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열대로 쭉 쓰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는 외국에서 초빙한 정상들, 외빈들을 이제 예우 순서대로 이렇게 쭉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김일성도 러시아 다음, 그렇죠. 소련이었죠. 소련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섰던 거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가셨을 때도
이 저기 러시아 다음에 이렇게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쪽에는 공산당 인사들이 있었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시진핑이 그 관례를 깨고 양 옆으로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 정상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분히 이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죠. 연출인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돼? 저는 그게 김정은이 그렇게 된 거 민주당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체급을 키워준 건 민주당이다. 어쨌든 간에 이 전승절의 정확한 명칭. 네. 이게 저도 처음 알았는데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그게 플레임이에요? 엄청 길어요. 오, 길구나. 이름이 굉장히 긴데 그래요. 그래서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승리한 날을 기념해서 그래서 만든 게 이 전승절인데 중국은 해마다 이 전승절에는 이제 해외 인사들을 초청해서 대규모 열병식을 열어왔죠. 그렇죠. 근데 이번 전승절은 특히 80주년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특별히 좀 의미가 있죠. 중국으로서는 뜻깊은 행사인데 김정은이 이제 시진핑의 초대로 이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시진핑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았어요. 일단 영접 순서를 보면 왜 우리 뭐 가요 프로그램 보면 옛날에 조용필은 언제 나옵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죠.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사람일수록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근데 이게 이런 어떤 정상회의에서도 똑같아요. 정상회의에서도 그 중요한 사람들은 제일 마지막에. 보통 주인공이 맨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해관보 정상회의라든가 아니면은 뭐 G20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할 때는 대통령이 딱 쓰시고 위장국이니까 쓰시고 이제 각국 정상들이 저기서 들어와요. 순서대로 들어가고 악수하고 자리 가고 이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제일 마지막에. 그때 보여주신 영상에서도 오바마가 맨 마지막에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국가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데. 근데 이제 김정은이 몇 번째로 들어갔냐면은 끝에서 두 번째로 들어갔어요. 제일 마지막에는 푸틴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러시아 다음으로 이제 중시 여긴다는 뭐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시진핑이 또 다른 정상들 영접할 때는 서갖고 이제 한 손만 이렇게 내밀었는데 김정은이 오니까 약간 몸을 움찔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면서 두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각별한 모습을 또 보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입구에서 막루로 이동할 때도 그러니까 이렇게 등장할 때 각 정상들이 한 명씩 쭉 등장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은 그 중국 관영 매체 CCTV가 김정은에 대해서는 특히 시간을 할애해갖고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다. 원샷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추적해서 보여줬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렇게 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게 지금까지 중계 관례를 깬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시진핑이 쓰고 그 옆에 푸틴이 쓰고 그 옆에 김정은이 써야 돼요. 그리고 이 반대쪽에는 이제 중국 공산당 서열대로 쭉 쓰는 게 이제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저렇게 세웠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게 자국의 큰 행사니까 공산당 관료들을 당연히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진짜 좀 이례적이긴 하네요. 그래서 저게 이제 저 사진 찍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세운 거예요. 의미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역.jpg네요. 그리고 이제 열병식을 마치고 인민대회장에서 연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참석할 때도 이제 그 시진핑은 김정인, 푸틴하고 셋이서 같이 들어갔다. 나란히 입장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관영 매체들이 행사 참석자를 이렇게 그 전할 때도 김정은의 이름을 푸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불렀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은 거죠. 그렇네요. 보니까 여기 시청자분들이 근데 우원식은 경호원석에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대우도 못 받았다 이러는데 우리는 국회의장 우원식이 갔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과연 가야 됐나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논란이 많아요. 그렇죠. 그게 보면은 뭐 끝에 쓴 게 이제 좀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거는 뭐 중국에서 일단 뭐 적절한 예우는 한 것 같아요. 적절한 예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보면은 그 이 26개 참석국, 26개 참석국 중에서
25개죠. 그러니까 중국 빼면은 25개 국가 중에서 국가 정상이 온 나라가 10개 국가예요. 예. 그럼 그보다는 밀릴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라 그 나머지 나라들이 이제 전부 다 정부 대표가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원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부 대표로 간 거죠. 국회의장이지만 예. 정부 대표로 가다 보니까 외교 관례상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정상부터 쭉 순서를 매겨서 세워요. 그런데 제일 앞줄에 섰잖아요. 앞줄에 섰는데 제일 끄트머리에 섰죠. 정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상급 대우는 해주되 정상이 아니니까 제일 끄트머리에 섰고 그 뒤에 경호원들이 서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뒷줄에 이제 각국 그 대표들이 이렇게 쓰는. 그러니까 일렬에 쓴 것까지는 그런데 근데 보기는 안 좋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갔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번 열병식이니까 총 25개 국가가 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포함해서 어떤 나라들이 갔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게 계속 논란이 러시아, 북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파키스탄, 이란, 벨라루스, 쿠바, 미얀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G7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뭐 이게 G7이 문제가 아니라 저 중에서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2만 불 넘는 나라들은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 빼고는. 그리고 1만 불을 넘는 나라가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정도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후진국들만 모아놨다는 얘기예요. 후진국 클럽에 선진국이 왜 그렇게? 거기 그렇죠. 저는 이게 지금 뭐 실제 중국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봐요. 저렇게 중요한 행사에 이제 대대적으로 초대를 해봐야 저 정도 국가들만 모이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제 영향력이라고 보는데. 동네 깡패지.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중국의 국제 영향력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요. 역대 최고. 왜냐면은 이게 트럼프 때문이죠. 사실. 양안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정책으로 온 세계를 다 적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말로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저는 좀 의문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이에요. 미국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그렇죠. 기축통화.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 같은 거예요. 미국이 이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한국은행 같은 노릇을 하는데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지 않고 돈을 걷어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 화폐의 가치가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기축통화의 어떤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 그 역대 미국 정부들이 그 무역 수지 적자를 계속 감내해 왔던 거는 그렇게 해서 달러를 세계 각국에다가 풀어야지 달러가 유통이 되고 그래서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의 역할을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무역 수지를 흑자로 돌리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결국 뭐 자국 제조업 산업을 다시 제조업 산업을 살리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관세를 매개로 해서 한다니까 관세 문제가 그러면 결국 무역 수지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그 부분은 약간 의아감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을 적으로 돌리고 그래서 이제 세계 국가들의 그 미국에 대한 반감은 역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어요. 당연히 반대급부로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까 그 표 다시 보여주세요. 아까 그 이번 중국 전승절에 참석한 국가들 수준이 저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네요. 저런 후진국들 모이는데 도대체 왜 1인당 GDP 3만 3천 불? 우리 그 작년 GDP가 3만 3천 불이 있더라고요. 그런 선진국 대열에 낀 대한민국이 저기 왜 끼어든단 말이에요. 경제 규모가 우리가 한 14위 그 정도 되지 않나요? 그것도 이제 미국과 최고의 동맹을 맺은 그런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갔다. 대통령은 못 가고 이제 뭐 이렇게 저 국회의장을 보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한국이 예전에는 중국과 교역을 통해 갖고 흑자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랬죠 예전에는. 흑자를 굉장히 봤는데 오래되지 않았나요? 그러던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벌써 3년 전부터
대중 무역 수지는 적자로 돌아섰어요. 네. 돌아섰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추세는 계속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미국이 중국을 무역 봉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물건을 팔아먹을 나라가 별로 없어요. 아까 그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저 정도 나라한테밖에 팔 데가 없어요, 중국이. 아, 이게 중국의 시장이기도 한 곳이군요. 예, 중국이 이제 물건을 팔아먹을 나라들이 저 정도 국가들밖에 없는데 예. 거기 한국이 지금 사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언제 떨어져 나갈지 그리고 정말 오히려 중국이 한국 눈치를 봐야 될 상황인데 왜 우리가 중국 눈치를 보고 저런 그 후진국 클럽에 끼어갖고 아 이거 다시 봐도 이거 진짜 뭐 하나 괜찮은 나라가 없네요. 예, 뭐 나라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경제 규모나 이런 수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의전서일 2위예요. 국회의장은. 예. 국회의장을 이 중국 열병식에 참석시켰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은 이번에 중국에 가갖고 정말 최고의 국빈 대우를 받았죠. 네. 전 세계의 조명을 받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우원식은 뭐 어쨌든 대접도 그렇게 받지 못했어요. 네. 예, 대접도 그렇게 받지 못했고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은 미국에 가갖고 천대받고. 그러니까요. 예? 예. 이 지금 이번에 김정은이 북한 간거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미국 간거하고 정말 관례를 깨는 의외의 일들이 다 똑같이 벌어졌어요. 네. 이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관례를 깨고 엄청난 예우를 해서 그러니까요. 이재명은 그 정상회담이 끝났는데 미국 가서 정상회담이 끝났는데 대통령이 배웅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뭐 그리고 관례가 깨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같이 공동 발표도 없었고. 그러니까 예. 이게 참 보면은 김정은은 그렇게 위상이 계속 올라오고 한국은 이건 뭐 진짜 곤두박질 치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낯이 뜨거워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민주당만 집권하면은 한국의 국격이 땅에 떨어지는지.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아 근데 이게 또 다른 그 국가 간의 이 전 세계의 뭐 역학 관계를 잘 이용해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대우를 받는 것도 사실 그게 외교력인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이번에 김정은이 완전히 그 최고 수준의 국빈 대우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트럼프의 견제를 위해서 김정은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도 좀 그러니까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체급을 민주당이 키워줬다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 일로 김정은의 국제사회의 지위는 더욱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김정은의 지위를 높인 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정권이에요. 왠지 이유를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이전까지만 해도 김정은은 그냥 국제사회에서 생양아치 취급을 받았어요. 생양아치 취급을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들 문재인이 집권하는 해에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이 취임 초부터 뭐 한반도 운전자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정상회담을 추진했어요. 근데 그래갖고 결국 성사가 됐죠. 그런데 이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이렇게 정상회담을 시작한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농간이 있었어요. 농간이라고요? 예. 왜 농간이가?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트럼프 일기 때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그 존 볼턴이라고 있어요. 볼턴. 이 볼턴 회고록에 그 문재인의 농간이 잘 나와 있어요. 보시죠. 볼턴 회고록에는 문재인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했네요. 아니 그만큼 그때 심각했으니까. 그죠. 자, 보시죠. 4월 12일 나는 한국 측 카운터파트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지난달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정 실장은 김정은이 트럼프 초대의 뜻을 전달했고 트럼프는 바로 승낙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맨 처음에 김정은에게 트럼프를 초대하라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정 실장 자신이었다고 나중에 인정했다. 이 모든 외교적 코미디는 한국이 만들어낸 일이었고 김정은이나 우리에 관한 진지한 전략이라기보다는 문재인의 국내 정치용 통일 의제에 더 많이 관련된 것이었다. 이게 참 번역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의용이 트럼프한테 가갖고 김정은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북한에 가갖고 김정은한테는 그 트럼프를 초대해요. 그러면은 초대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가서 트럼프 데려올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 사이에서 농간을 부린 거죠. 아. 둘이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사기친 거네요? 예, 사기친 거죠. 예. 양쪽에다가. 이런 짓거리가 이제 양아치 짓거리죠. 아,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게 판단고라고 표현했는데 예,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볼턴은 코미디, 춤판, 어처구니 없는이라는 뜻의 이제 그 용어를 쓴 거예요. 망나니 칼춤 뭐 이런 식으로 의역할 그렇죠. 수 있지 않을까요? 칼춤이죠. 예. 망나니 칼춤을 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열하고 진짜. 그렇네요. 근데 이게 이제 볼턴이 회고록에 쓸 정도면은 트럼프한테 이게 귀에 안 들어갔겠어요? 아,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간도 크다. 이게 트럼프한테 양아치 짓이야 뭐 그쪽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정은한테도 했다고? 막말로 김정은이한테 가서 야 트럼프가 네 만나고 싶다고 한대. 예. 근데 네가 그래도 트럼프 저게 있으니까 네가 먼저 초대해. 예. 그리고 트럼프한테 가서는 김정은이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 한대. 예. 그러니까 그 초대하면은 해. 예.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이렇게 해갖고 작업을 한 거예요. 이런 작업을 누가 잘하냐면은 그 우리 왜 맨날 그 정치권에서 뭐 무슨 저기 비리나 뭐 이런 거 터지고 이러면은 예. 그 사이에 껴서 이런 짓 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예. 예.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 아주 약간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외교에서 쓰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좀 저질 정치를 된 거군요.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트럼프 기회에 들어가니까 트럼프가 문재인을 사람 취급하겠어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예. 그래서 그 트럼프가 그 문재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볼턴이 써놨어요. 그룹에다가 보시죠. 뭐 트럼프와 폼페이오는 문재인에게 판문점 회담에 참여하지 말 것을 세 차례나 완곡하게 요청했다. 예. 그러나 문재인은 일단 판문점 내 관측 초소까지 같이 가서 결정하자고 우겨 결국 동행을 관철시켰다. 아, 그랬다가 그 문 열릴 때 예, 못 나오고 트럼프는 판문점 회동에 문재인이 근처에 없기를 원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완강하게 참석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3자 회담으로 만들려 했다. 그래서 미북 정상의 만남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나는 이게 이제 볼턴이죠. 네. 문재인과의 분쟁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신랄 같은 희망을 품었다. 왜냐하면 김정은도 문재인 대통령이 근처에 오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참 보면은 야, 참 진짜. 예? 아이고. 문재인은 자기가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한반도 운전자라고 자처하고 있었는데 예. 트럼프는 김정은과 판문점 회동을 하는데 문재인이 근처에 없기를 바랬다. 네. 그리고 심지어 볼턴은 네. 이 북미 정상회담 자체를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네. 반대했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만나겠다고 하니까 야 문재인이 회방권 노릇을 하네. 그러니까 차라리 문재인이 회방을 쳐서 깨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구분이 안 가는 대목인데 정말 참담한 노릇이죠. 저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김정은의 생각이 어땠는지도 나와요. 김정은의 생각은 이거는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편지를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아, 둘이 서신이 많이 오갔군요. 네, 오갔어요. 그런데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보낸 편지가 공개가 됐어요. 그게 공개가 됐는데 그거 이제 여러분들 기사나 이런 거 찾으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친서들을 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자, 이게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앞으로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는 남조선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하는 게 아닌 각하, 그러니까 트럼프죠. 각하와 제가 직접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제들의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니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프리토킹이 돼요.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그냥 영어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 말도 못 알아듣는 게 중간에 껴가지고 눈만 꿈벅꿈벅 뜨고 있고.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문재인 정부가 한 짓거리 자체가 양아치 짓거리라는 걸 김정은도 안 거예요. 그러니까요. 더 참담한 건 뭐냐면은 그거 다시 띄워주세요. 저 편지를 언제 썼냐면은 2018년 9월 21일에 썼어요. 참 저게 언제죠? 언제냐면은
2018년 9월 20일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다음 달에 바로 다음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평양에서 20일에 만나갖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는데 그 다음 날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저런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거 만나보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예, 다음 날에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이제 우기고 우겨서 결국 판문점의 모습을 드러냈죠. 야, 이게 뭔 창피냐 진짜. 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트럼프나 김정은이 싫어하니까 오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정상회담은 안 할게, 안 킬게. 정상회담은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대신에 뭐 한대요? 자기는 이제 트럼프를 그 초소가 있어요. 그 초소까지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가 에스코트 한다. 에스코트 하겠다. 그러니까 뭐라도 그러니까 이제 결국 트럼프도 마지못해 승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안내를 하기로 했으면 딱 안내를 하고 나서 트럼프가 가면은 쿨하게 싹 돌아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미련을 못 버리고 정말 이 눈뜨고 못 볼 장면이 또 연출됩니다. 한번 동영상 보시죠. 이거 우리 모두가 못 잊죠. 저렇게 트럼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저기까지 안내하는 게 역할이에요. 그럼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데 어슬렁어슬렁 나오니까 경호원들이 문을 딱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주문.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단 지가 밀고 나와버리면은 뭐 카메라도 다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어슬렁어슬렁 해갖고 이제 문 밖으로 얼굴 한번 비추려 그런 거겠죠. 내적 갈등은 좀 있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냥 경호원들이 문을 들어가. 저거 얼마나 추한 모습입니까? 야, 그래서 진짜. 어쨌든 저렇게 트럼프가 나가서 김정은과 만나고 단 둘이서 53분간 회담을 해요. 53분간 회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하도 문재인이 징징대니까 최소한의 배려로 같이 사진 찍는 시간 4분을 하래요. 포토타임? 포토타임. 야, 사진 찍을 때는 그래도 4분 동안 사진 찍는데 그때 와라. 그래갖고 문재인이 그때 갖고 사진을 찍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웃긴 것이 그때 그 찍은 사진을 가지고 국내 언론과 방송들은 대대적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이라고 선전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그 당시 기사인데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돌파. 장사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담 효과. 지지율 장사 잘했네요. 지지율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저게 남북미 정상회담이에요. 저 국민들한테 사기친 거예요. 완전 사기친 거죠.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둘이서 53분간 회담하고 문재인은 4분간 가갖고 사진 찍은 것밖에 없는데. 사진 찍는 것만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쓰시죠. 뭐 이 정도의 대화밖에 안 썼을 거 아니에요. 뭔 거기에 그 외교적인 얘기나 뭐 그런 게. 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대국민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폭등을 한 거예요. 존 유저 K님 이거는 포장을 잘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포장은 뭐 실물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과대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아예 다른 걸 해버린 거잖아요. 이건 자기는 그냥 사진만 찍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트럼프나 김정은은 넌 끼지 마. 넌 필요 없어 그러는데도 계속 해갖고 그냥 그 아주 집요하게 매달려. 그 존 볼턴 회고록 보면은 그러니까요. 문재인이 엄청나게 집요하게 매달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 사진 4분 찍기 위한 거예요. 그게 한반도라는 이 아젠다는 다른 차로 가고 있는데 옆에 논두렁에서 핸들만 하나 잡고 내가 한반도 운전자다 이렇게 핸들을 잡은 것도 아니죠. 이거 뭐 둥그런 거 뭐 냄비 뚜껑 하나 잡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이게 얘기가 약간 샜는데 이렇게 해서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문재인은 트럼프와 김정은을 만나게 했어요. 사기를 쳐서. 트럼프한테 가서는 김정은이 만나고 싶대. 김정은한테 가서는 트럼프가 네 만나고 싶대.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사이에서. 그래갖고 둘이 만나게 하고 그 사실이 알려지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완전히 자기는 왕따를 당해버리면서 팽을 당해버리면서 어쩜 만나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미국 정상하고 김정은이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 김정은은 국제사회에서 양아치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트럼프를 만나게 되면서 김정은의 위상이 아주 급상승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트럼프는 정상회담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뭐 연일 그 김정은에 대해서 아주 높은 평가를 냈죠.
뭐 그렇게 했으니까 하노이 노딜 생기기 전까지는 그래도 계속 찬사가 계속 오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이게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문재인한테 속아갖고 이제 김정은을 만났지만 이후에 이제 그렇게 고집을 피웠던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트럼프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예. 트럼프는 1기 때부터 이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그랬어요. 네.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러려면은 중국 주변국인 러시아하고 북한을 떼내야 돼요. 네. 그래갖고 중국에서 떼서 자기 미국 편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러시아하고도 친하고 네. 또 김정은을 이렇게 딱 만나고 나니까 뭐 젊은 놈이 괜찮거든요. 네. 말도 통하고 네. 뭐 나름대로 네. 트럼프 취향에 맞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그 끌어들이려는 입장에서 이제 이 정상회담을 계속 고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남한만 천덕꾸러기 신세로 지금 전락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이 같은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트럼프 2기에도 보면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러시아를 끌어들이려던 그랬던 목적이고 그게 뭐 저 휴전을 해라 뭐 이거는 이제 좀 표면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끊으면서 예. 러시아를 좀 더 중국에서 떼서 네. 미국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이었고 또 김정은한테도 또 트럼프가 재선돼서도 심심치 않게 러브콜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알고 이번에 이재명이 가갖고 뭐 그 저기 북한에다가 뭐 트럼프 얼더를 짓고 골프를 같이 뭐 네. 치고 이딴 소리 한 것도 그러니까요. 당신이 피스메이커고 난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이런 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이 뭐 트럼프는 피스메이커 자기는 네. 페이스메이커 되겠다고 뭐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네. 그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문재인한테 그대로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문재인이 얼굴마다 노릇하겠다고 깽판 치고 돌아다닌 거. 기시감이 들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이거 많이 봤던 놈인데. 똑같은 짓거리가 지금 다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한국을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는 뻔한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불을 지펴야 되니까 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네. 80주년 전승절마다 갖고 야 이게 좀 트럼프의 계획을 저지해야겠다. 예.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푸틴하고 네. 김정은을 전승절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관례를 깨고 양옆에 그게 아까 그 사진을 찍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 봐라 러시아하고 중국 그 북한은 여전히 중국의 우방이다. 예. 이거를 전 세계에 과시하고 싶어서 그렇게 네. 한 거고 그 과정에서 그 김정은은 중국에 가서 엄청난 국빈적 예우를 받은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가 민주당 때문이라는 말. 네. 김정은의 국제사회 생 양아치였던 그 김정은이 저렇게 국제사회에서 값이 올라가고 네. 저렇게 된 게 보면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뻘짓을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정말 김정은이 그 중국 가서 대접받는 영상을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이재명이 미국 갔을 때 받았던 그 대접이 생각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정말 쥐구멍을 찾아들고 싶을 정도로 그게 낯이 뜨겁더라고요. 어쩌다가 지금 한 대한민국이 이 꼴이 됐는지.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럼에도 지금 우리 언론들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성공적이라고 떠들고 있어요. 언론은 이제 다 넘어간 것 같아요. 예. 예. 지난번에 뭐 이제 주요 예. 언론사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더니. 정말 안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미국뿐만이 아니라 네. 그 중국이라든가 러시아한테도 엄청난 대우를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예, 이명박 정부 때 보면은 네. 그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나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북한보다도 한국을 훨씬 더 대접을 하고 예. 외교적 예우도 갖추고 네. 심지어는 메드베데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이틀인가 3일 전에 예. 김정은을 만났어요. 예. 김정은을 만났는데 김정은이 이제 러시아를 방문해 갖고 김정은을 만났는데 김정은 만난 얘기를 이명박 대통령한테 일러줘요. 대통령님, 김정은이 지금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뭔 말이요? 그랬더니 아니 그 단상 계단이 요만한 게 있는데 예. 그 계단 하나도
혼자서 자기 발로 못 올라가고 부축을 받고 올라갑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이명박 대통령한테 일러주고 그랬거든요. 후진타오도 그렇죠. 후진타오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지막에 이제 후진타오나 이명박 대통령 임기 거의 끝날 무렵에 두 분이 만났어요. 정상회담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이제 김정은이 집권을 했으니까 예. 당신이나 나나 우리는 임기가 다 끝나서 물러나는데 네. 북한은 저 김정은이란 젊은 친구가 집권을 했으니까 오랜 기간 아주 굉장히 몇십 년간 이 권력을 유지할 거 아니냐 예. 이러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한테 좀 한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후진타오가 딱 했던 말이 역사의 이치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될 거란 얘기죠. 예. 북한은 망할 거 김정은은 망할 거란 얘기예요. 제 오래 못 간다. 오래 못 간다는 얘기죠. 이게 중국 정상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대화를 나누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왜 민주당만 집권하면은 이렇게 국격이 떨어지는지 예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끼리 뭘 국가를 발전시켜 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그렇고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외교 문제는 외교로 끝내야 돼요. 외교를 국내 정치로 이용하려고 하는 정상들 있잖아요. 국제사회에서 그 정상들 사이에서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문재인이 인간 취급을 못 받은 게 그 이유예요. 하기사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중국의 후진타오가 그렇게 신뢰하고 두 분의 우정이 그렇게 끈끈했던 이유도 뭐냐면은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정말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터뜨리면은 엄청난 정치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엄청난 일들이 많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에 중국과의 그 외교적으로 비밀리에 비공개 석상에서 있었던 일은 단 한마디로 입 밖에 안 돼. 심지어는 그거에 대해서 엉터리 가짜 뉴스가 퍼지고 수많은 공격을 당해도 그건 그냥 감내하는. 예, 그거를 감내하면서 절대로 그걸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외교는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야 다른 정상들도 그러면은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정상들끼리도 이렇게 보면은 정상들끼리도 그런 정상들 사이에서는 어떤 신뢰나 어떤 이런 우정관계가 싹트는데 그게 대사들끼리 그런다면서요? 예. 근데 이제 문재인처럼 그냥 그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갖고 그 비공개 회담을 미국 대통령하고 했는데 문재인이 그리고 나서 와갖고 미국 트럼프하고 무슨 얘기를 했다라고 방송에 떠벌려요. 뭐 요만큼만 있으면 다 퍼뜨리고. 그러면 백악관에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반박기사나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이제 집권하고 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미국이 아예 그냥 뭐만 있으면 자기들이 아예 얘기를 해버리는군요. 하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교를 정치에 이용하기 시작을 하면은 국제사회에서 정말 그 인간 취급을 못 받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뭐 이재명 정부는 지금 아직 뭐 초반이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지켜볼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민주당만 집권하면은 대한민국의 국격도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네요, 정말. 좀